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 중에 돈 벌어본 분 계세요? 솔직히 대부분 이렇을 겁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의 약 70%가 손실을 본다는 통계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종목 분석하고 뉴스 보고 차트 그려가면서 매매했는데 결과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내에게 내가 죽으면 유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유서에 적어뒀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유서에까지 적어놓은 투자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S&P 500이 도대체 뭔지, 왜 이게 최고의 투자법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까지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 투자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깊이 있는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S&P 500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겠습니다. S&P 500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라는 신용평가 회사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500개를 골라 만든 지수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가장 크고 잘 나가는 회사 500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메타, 테슬라, 우리가 매일 쓰는 아이폰 만드는 회사, 검색할 때 쓰는 구글, 인스타그램 만든 메타,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이 500개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애플 주주이면서 동시에 아마존 주주이고 엔비디아 주주인 거예요. 한 번에요.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과일 가게라고 생각해보세요. 개별 종목 투자는 뭐냐면요, 사과 한 종류만 사서 파는 거예요. 그 사과가 올해 태풍이면 대박이죠. 근데 태풍 와서 사과 농사 망하면요, 전부 날리는 거예요. 반면에 S&P 500 투자는 뭐냐면요, 과일 500종류를 다 사서 파는 대형 마트예요. 사과가 안 좋아도 배가 잘 되고, 배가 안 좋아도 딸기가 잘 되고요. 500가지 과일 중에 몇 개가 안 좋아도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구조예요. 이게 분산 투자의 힘입니다. 그럼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S&P 500의 역사적 수익률이 어떤지,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1957년 지수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에서 11%예요. 배당까지 포함하면 10.7% 정도 됩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만약에 30년 전에 1000만 원을 S&P 500에 넣어놨다고 칩시다. 연평균 10%로 복리 계산하면요, 30년 후에 얼마가 돼 있을까요? 1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이 1억 7천만 원이 된 거예요. 17빌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넣어뒀을 뿐인데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이겁니다. 더 최근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2026년 2월 기준으로 VO라는 S&P 500 ETF의 수익률인데요. 2023년 수익률이 26.3%였어요. 2024년은 24.98%, 2025년은 17.82%,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이 19.8%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대인 세상에서 연평균 20% 가까이 벌었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2022년에는 마이너스 18%였거든요. 그 해에는 S&P 500도 크게 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떨어져도 결국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S&P 500 역사상 어느 시점에 투자했든 15년 이상 들고 있었으면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요. 15년 보유 시 최악의 경우에도 연평균 4.24%의 수익을 올렸어요. 25년 보유하면요, 최악의 경우에도 연평균 9.07%예요. 은행 예금의 3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S&P 500에 장기 투자하면 역사적으로 돈을 잃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 실적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70년 가까운 데이터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S&P 500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걸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자동 교체 시스템이에요. S&P 500은 고정된 500개가 아닙니다. 성적이 안 좋은 회사는 빠지고 잘 나가는 회사가 새로 들어와요. 마치 프로야구 1군처럼요. 실력이 떨어지면 2군으로 내려가고 잘하는 선수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국 최고의 기업 500개로 구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노키아 기억하세요? 한때 세계 1위 휴대폰 회사였죠. 지금은 S&P 500에 없어요. 대신 엔비디아가 들어왔죠. 이렇게 시대에 맞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 강점이에요.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고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려갑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적인 기업이 계속 탄생하고요. 애플이 주춤하면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오고 한 기업이 쇠퇴해도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우는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주주 친화적 문화예요. 미국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문화가 확고해요. 배당도 주고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뭐냐면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죠. 파이가 같은데 나눠 먹을 사람이 줄어드니까요. 애플만 봐도 매년 수십조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엔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실전 이야기를 합시다. S&P 500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투자하냐는 거죠.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직접 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를 사는 방법이에요. 먼저 미국 직접 투자부터 볼게요. 대표적인 상품이 세 가지 있습니다. SPY, VO, IVV예요. 이 세 개 다 S&P 500을 따라가는 ETF인데 운용사가 달라요. SPY는 1993년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ETF예요. 역사가 30년이 넘습니다. VO는 뱅가드라는 회사가 2010년에 만들었고요. IVV는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만든 상품이에요. 셋 다 수익률은 거의 같아요. 같은 S&P 500을 추종하니까 당연하죠. 차이가 뭐냐면요. 수수료예요. SPY는 연간 수수료가 0.09%이고 VO랑 IVV는 0.03%예요. 0.06% 차이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계산을 해드릴게요. 1억 원을 넣고 30년을 투자한다고 칩시다. 연수익률 10%로 가정하면요. 수수료 0.09%인 SPY에 투자하면 30년 후 약 16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수수료 0.03%인 VO에 투자하면 약 17억 원이에요. 차이가 5천만 원 가까이 나요. 수수료 0.06% 차이가 30년 후에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복리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 VO나 IVV가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2026년 현재 VO가 운용자산 규모에서 SPY를 곧 추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요, 미국 ETF를 직접 사면 세금 문제가 생겨요. 이게 좀 중요한데 잘 들으셔야 해요.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이 22%예요. 단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ETF에서 1000만 원을 벌었다면요. 250만 원은 세금이 없고 나머지 750만 원에 22%가 붙어요. 세금이 165만 원이요. 이거 만만치 않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S&P 500 ETF를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타이거 미국 S&P 500이에요. 니슌미치 5년 12월 기준으로 아시아 전체 S&P 500 ETF 중에서 순자산 1위에 올랐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코덱스 미국 S&P 500도 있고 라이즈 미국 S&P 500도 있어요. 수수료는 대체로 0.07%에서 0.13% 수준인데 미국 ETF보다는 약간 높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세금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일반 증권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매하면 수익의 15.4% 배당소득세가 붙어요. 미국 직접 투자의 양도소득세 22%보다 세율은 낮은데요. 문제는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49.5%까지 세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절세 3종 세트예요. 연금저축, IRP, ISA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연금저축이에요. 연금저축 계좌를 증권사에 개설하면 그 안에서 ETF를 살 수 있어요.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요. 연간 600만 원까지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공제, 초과하면 13.2% 공제예요. 600만 원 넣으면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투자 수익에다가 세금 환급까지 받는 이중 혜택이죠.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연금저축 안에서 ETF를 사고 팔면서 수익이 나도 당장 세금을 안 내요.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내면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15.4% 되는 것에 비하면 세금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게다가 세금을 안 낸 만큼 재투자되니까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같은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칩시다. 일반 계좌는 사과가 열릴 때마다 15%를 세금으로 따가는 거예요. 연금저축은 사과가 열려도 세금을 안 떼요. 그 사과를 다시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과나무가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나중에 은퇴해서 사과를 수확할 때 5%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훨씬 많아져 있으니까 5%를 내도 남는 게 훨씬 많죠. 두 번째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연금저축이랑 비슷한데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으면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세 번째가 ISA예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데요. 이 계좌가 요즘 엄청 뜨고 있어요. 2025년에만 가입자가 70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 ISA의 장점이 뭐냐면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요. 그리고 200만 원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9.9%로 분리과세가 돼요. 일반 계좌의 15.4%보다 훨씬 낮죠. 게다가 분리과세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안 잡혀요. 연간 2천만 원 납입 한도가 있고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런데 ISA가 만기되면 그 돈을 연금저축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고요.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투자 전략입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 ISA 수익률 상위 10%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했더니 가장 많이 담긴 ETF 1위가 타이거 미국 S&P 500이었어요. 고수들은 이미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한국에서 S&P 500 투자하는 최적의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1단계, 연금저축 계좌를 증권사에 개설해요. 그 안에서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국내 상장 S&P 500 ETF를 매달 적립식으로 사요. 연 600만 원을 목표로요. 2단계, IRP도 개설해서 추가 300만 원을 넣어요. 합쳐서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우는 거예요. 3단계, ISA 계좌도 만들어요.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역시 S&P 500 ETF를 사요. 3년 만기 후에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고요. 4단계, 이 세 계좌 한도를 다 채우고도 여유가 있으면 그때 미국 ETF를 직접 사면 돼요. VO를 추천하는 이유는 수수료가 가장 낮고 운용 규모가 크니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해요? 현실적으로요. 좋은 질문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S&P 5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칩시다. 연평균 수익률 10%로 가정하면요. 10년 후에 약 1억 원이 됩니다. 20년 후에는 약 3억 8천만 원이에요. 30년 후에는 약 1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매달 50만 원이요. 그게 30년 후에 11억이에요. 이게 적립식 투자의 위력이고 복리의 마법입니다. 50만 원이 부담되시면요. 30만 원으로도 해보세요. 30년 후 약 6억 8천만 원이에요. 심지어 매달 10만 원이라도요. 30년 후 약 2억 3천만 원이에요. 매달 10만 원씩 넣는데 2억이 넘는다고요? 네, 복리가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부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핵심은 시장 타이밍을 안 맞춰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존이라는 가상의 투자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투자 타이밍을 가장 못 맞추는 사람이에요. 돈을 모으다가 꼭 주식시장이 역사적 최고점일 때 한 번에 투자합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직전에 투자하고 2000년 닷컴 버블 직전에 투자하고 207년 금융위기 직전에 투자했어요. 매번 최악의 타이밍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도 파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은퇴할 때 10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모았습니다. 세계 최악의 타이밍으로 투자했는데도요. 비밀이 뭐냐면요. 한 번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S&P 500은 폭락해도 결국 회복하고 더 높이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S&P 500 투자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걸 꼭 알고 가셔야 해요.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크게 빠질 수 있어요. 2022년에 마이너스 18%였다고 했죠. 207년 금융위기 때는 무려 마이너스 37%까지 떨어졌어요. 1억 넣었으면 6,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3,700만 원이 증발하는 거죠. 이때 겁먹고 팔면 그 손실이 확정되는 겁니다. 근데 들고 있었으면요. 209년에 26% 반등하고 이후 계속 올라서 2024년에는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래서 S&P 500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팔지 않는 것입니다. 떨어져도 팔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7년 6개월 이내에 항상 전 고점을 회복했어요. 두 번째 주의점은 환율이에요. 한국에서 미국 투자를 하면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거든요. S&P 500이 10% 올랐어도 같은 기간의 달러 가치가 10% 떨어지면 원화 기준 수익은 제로예요. 반대로 달러가 강세면 환율 이익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때는 환해지를 안 하는 게 유리했어요. 세 번째 주의점은 미국 집중 리스크예요. S&P 500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몰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S&P 500에 60에서 70%를 넣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다른 자산에 분산하라고 조언해요. 네 번째 주의점은 최근에 나오는 쏠림 현상이에요. 2026년 현재 S&P 500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나 돼요. 이 몇 개 기업이 동시에 무너지면 S&P 500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은 인지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한테 맞는 전략은 뭘까요? 나이대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20대에서 30대라면요. 시간이 편이에요. 30년 이상 투자할 수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가셔도 돼요. 연금 저축이랑 ISA, 필로 채우고 거기서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사세요. 매달 자동이체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40대에서 50대라면요. S&P 500 ETF 60%에 채권 ETF 30%, 현금 10% 정도로 분산하시는 게 안전해요. 60대 이상이라면요. S&P 500 비중을 40% 이하로 줄이고 배당형 ETF나 채권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완전히 빼시진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종목 선택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할 때 패닉에 빠져서 팔지 않는 것, 주변에서 누가 다른 주식으로 대박 났다고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 매달 꾸준히 자동이체 금액을 넣는 것, 이게 S&P 500 투자의 전부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워렌 버핏이 2007년에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10년 내기를 했어요. 버핏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고 상대방은 유능한 펀드 매니저 5명이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투자했어요. 10년 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버핏의 인덱스 펀드 연평균 수익률이 7.1%였고 헤지펀드는 2.2%였어요. 버핏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벌어가며 시장을 이기겠다고 날뛰는 전문가들보다 그냥 인덱스 펀드에 넣어놓은 게 3배 이상 수익이 높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S&P 500은 미국 최고 기업 500개에 한 번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15년 이상 보유하면 손실을 본 적이 없다. 둘째, 한국에서는 연금저축,
IRP, ISA 절세 계절을 활용해서 국내 상장 S&P 5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다. 시장이 떨어져도 팔지 말고 매달 꾸준히 넣으세요.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천재적인 머리가 아니에요. 시간을 견딘 인내심이에요. S&P 500에 매달 꾸준히 투자하는 건 화려하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어요. 친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근데 10년 뒤, 20년 뒤 통장을 열어봤을 때 가장 많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지루한 투자를 묵묵히 해온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증권사 앱 열어서 연금저축 계좌 만들고 S&P 500 ETF 자동 매수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잊으세요. 10년 뒤에 다시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와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S&P 500 투자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